가변길의 인수를 갖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것을 연습해 보기 위한 내용입니다. 함수 이름은 계산하다라고 할 거고요.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데 앞쪽에 있는 파라미터가 가변길이 인수고요. 뒤쪽에 있는 파라미터는 어, 디폴트 값이 없는 그리고 그냥 일반 파라미터예요. 일반 파라미터고요. 얘가 하는 일은요. OP 파라미터 OP의 값이 네, 파라미터 OP 그냥 앞에 파라미터는 생략할게요. OP의 값이 플러스인 경우 플러스인 경우에는 values들의 합계, 합계를 리턴하시면 되고요. 리턴하시면 되고 만약에 OP가 별표인 경우 그러니까 아규먼트가 별표로 전달된 경우란 뜻이에요. 여기에 플러스라고 전달이 된 경우 문자열로 플러스라고 전달이 된 경우에는 앞에 있는 가변비리 인수들의 합계를 리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OP가 곱하기 기호 문자열로 별표 하나가 여기에 오는 경우에는 밸류스들의 밸류스들의 곱을 리턴해 주시면 돼요. 이게 이 함수가 해야 될 일인 거고요. 그래서 아그스에 대한 설명, 우선 values는 숫자들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타입은 int도 가능하고요. 플롯도 가능하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들이요. 어, 숫자들. 음. 합을 계산하거나 곱을 계산하기 위한 합 또는 곱을 계산하기 위한 숫자들이고요. 이걸 앞쪽에다 쓸까요? 그리고 숫자들의 개수는 제한이 없어요. 숫자들의 개수는 뭐 없어도 되고 한 개가 있어도 되고 두 개가 있어도 되고 세 개가 있어도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어, 또는이라고 해야 되겠죠? 또는 뭐 리턴 값에 대한 설명, 리턴스. 근데 이 리턴스가 결국은 얘를 리턴한다잖아요. 그죠? 결국 여기서 쓰는 것도 똑같이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설명을. 여기서 쓰는 것도 뭐 이렇게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 자, 이것만 가지고 조금 애매하니까 제가 예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s, examples. 만약에 calculate, calculate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고 하고 OP를 죄송합니다. OP를 이렇게 더하기로 준 경우 이렇게 준 경우 리턴 값은 6이 되면 돼요. 이건 리턴 값이란 뜻이에요. 리턴 값. 이렇게 호출했을 때 리턴 값은 6이 되면 된다는 뜻이에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줄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calculate 똑같이 1, 2, 3을 줬는데 하나를 더 1 곱하기 2 곱하기 3도 6이군요. 하나를 더 할게요. 4, 4. 그럼 6 더하기 4니까 여기서는 10이죠. 6 더하기 4니까 10이고요. 똑같이 이렇게 숫자들을 줬는데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주면
리턴 값은 뭐가 되냐면 6 곱하기 4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이기 때문에 64, 24가 리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그샘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어,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 우리는 이 OP에 올 수 있는 값이, OP에 올 수 있는 값이 플러스하고 곱하기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이외의 나머지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외의 나머지 경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렇게만 먼저 만들어 보시고요. 저는 제가 해드릴 때에는 에러를 발생시키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내용으로 함수를 먼저 만들어 보시고요. 함수를 만들었으면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서 이런 결과값이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보세요. 문제에서 이것도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여기에 가변길이 인수기 때문에 아규먼트가 한 개도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아규먼트가 한 개도 전달이 안 되는 경우, 밸류스에 아규먼트가 한 개도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none을 리턴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규먼트가 한 개도 없는데 덧셈을 하기도 그렇고 곱셈을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밸류스의 원소가 한 개도 없는 경우에는 none을 리턴한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이렇게 하나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제가 함수를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아규먼트는 아, 여기 values에 대한 설명만 있고 OP에 대한 설명은 없었네요. 네. 이것도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음. 앞에 values는 가변길이 인수여서 여러 개의 값들을 전달받을 수 있는 가변길이 인수고요. 그 다음에 OP는 우리는 두 가지 경우만 생각을 할 겁니다. 플러스 또는 별표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할 거고요. 그래서 OP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썸을 출력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곱셈의 결과를 출력할 것인지를 그 함수 안에서 알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밑에 리턴에서도 똑같은 말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설명은 빼버릴게요. 그래서 그 가변길이 인수들의 합이나 곱을 리턴한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그 함수에 대한 설명을 쓰고요. 아그스는 지금 제가 위쪽에서 values 합이나 곱을 계산하기 위한 숫자들이다. 요거 하나만 썼는데 그 다음에 OP에 대한 것도 설명을 써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문자열이다. 문자열이고 가질 수 있는 값은 더하기 또는 또는 곱하기만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 이외의 값들은 에러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어떤 에러냐면 제가 value error라고 하고 있어요. value error. 실제로 코드에서 value error를 직접 만드시는 그런 방법도 여기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이전 문제에서는 제가 요거는 그 말씀드리지 않았었죠. 요거까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턴하는 값은 정상적인 경우라면 세 가지예요. OP가 플러스이고 그 다음에 밸류스의 값이 한 개 이상이 있을 때요. 한 개 이상이 있으면 그 sum 합계를 리턴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P가 플러스고 밸류스가 한 개 이상의 값들을 가지고 있으면 곱을 리턴해 주면 됩니다. 근데 OP가 플러스든 곱하기든 플러스든 상관없이 밸류스의 원소가 한 개도 없는 경우라면 우리는 없다라는 의미로 none을
리턴하겠다. 리턴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보통 그 문서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그 표현을 하냐면 raises,라고 표현을 합니다. raise라고 하는 단어가 그 발생시키다라는 뜻이잖아요. 발생시키다.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다, 뭐 어떤 사건을 발생시키다라는 그런 뜻이어서 에러를 일부러 만들어내는 경우에 대한 설명은 보통 문서 주석을 만들 때 raises,라고 하는 키워드로 보통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자세히 써주면 되겠죠. 어, OP가 플러스 또는 음, 또는 곱하기가 아닌 경우, 어, 또는 플러스가 아닌 경우, 어, value 에러를 발생시킨다. value 에러가 발생된다. 뭐 이런 좀 사실은 여기서도 쓰여져 있는 거긴 하지만 쓰여져 있는 거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함수에 대해서 함수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함수 설명서를 작성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함수의 기능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그 다음에 아규먼트들에 대한 설명, 리턴 값들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어떤 경우 에러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사용하는 example 이런 식으로까지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판다스나 그다음 사이클 넘버 같은 그런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그리고 머신러닝을 하면서 그 라이브러리를 공부하게 될 텐데 거기 문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함수 하나에 대한 문서가 엄청 길게 이런 식으로 주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흉내내서 만들어 본 거고요. 음. 자, 코드는 자 우선 어, 우리가 none을 리턴하는 경우부터 먼저 에러가 발생되는 경우부터 먼저 할게요. 에러가 발생되는 경우 오퍼레이터가 not in 무엇 안에 있지 않은 경우냐면 플러스나 또는 곱하기가 아닌 경우. 자, 이 경우에 에러를 발생시킨다라는 거는 raise라고 하시면 돼요. raise. 그리고 value error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에러 메시지 내용을 우리가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아규먼트 OP는 여기 바깥쪽에 큰 따옴표로 쓸게요. 그리고 끝날 때도 큰 따옴표로 쓰겠습니다. 아규먼트 OP는 플러스 또는 곱하기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력하려고 하는 문자란에 작은 따옴표가 포함이 될 거여서 바깥쪽을 문자열 전체를 감싸는 그 따옴표를 큰 따옴표로 한 거예요. 음. 파이썬에서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나 둘 다 가능하다 그랬죠.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문자열 안에 작은 따옴표가 포함되는 경우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좋고요. 문자열 안에 큰 따옴표가 포함이 되는 경우라면 작은 따옴표로 묶어버리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이 조건식은 이렇게 쓰셔도 돼요. 만약에 OP가 더하기도 아니고, and, OP가 다르다, 곱하기도 아니고, 이거랑 같은 뜻입니다. 그죠? 어, 아규먼트 OP가 두 개의 값들 안에 없으면 이란 뜻이잖아요. 맞아요? 아규먼트 OP가 두 개의 값들 안에 없으면 이란 뜻이기 때문에 OP가 더하기도 아닌 경우고요. 그리고 OP가 곱하기도 아닌 경우예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런 조건식을 조금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자,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요거에 대한 경우가 끝난 거예요. 에러를 발생시키는 경우.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정상적인 값들을 리턴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값들을 리턴하는 경우는 우리는 첫 번째 무엇을 검사해 봐야 되냐면 밸류스가 원소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밸류스가 원소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가변 길이 인수는 튜플 취급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가변 길이 인수는 튜플을 취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튜플은 이터러블 타입이고요. 이터러블 타입은 랭 함수 안에다가 아규먼트로 주면 원소 개수를 리턴해 주죠.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요. 그죠? 원소가 하나도 없으면 우리가 리턴할 값이 없잖아요. 그죠? 리절트를 none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오퍼레이터가 플러스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일단은 패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기도 일단은 패스.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오퍼레이터는 딱 두 가지 경우만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더하기 아니면 곱하기. 그러니까 그 OP가 플러스인 경우가 아니라면 여기는 OP가 곱하기인 경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위쪽에서 if문에서 그 values가 한 개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맞습니까? 자, 조건문을 잘 보시면은요. values가 원소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으면 여기 실행하고 끝나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밑으로 올 수가 없어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검사하지 않아요. values가 한 개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만 더하기냐 곱하기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게 여기서는 덧셈을 계산, 여기서는 곱셈을 계산 이렇게 되겠죠. 어, 그리고 여기는 else라고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이 경우를 제외한 거기 때문에 그죠? 더하기나 곱하기가 아닌 경우는 에러를 발생하도록 했기 때문에 if else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elif op가 죄송합니다. 이거 비교할 땐 이렇게 하셔야 되죠. 네, 제가 틀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죠? 문자열이 같은지 다른지 비교할 때 등호 두 개 쓰셔야 되죠. 숫자가 같은지 다른지 비교할 때도 등호 두 개 쓰셔야 되죠. 네. 비교 연산자는 등호 두 개 쓰셔야 됩니다. 등호 두 개. SQL과 다른 점이죠. 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까처럼 간단하게 else로 끝내셔도 상관이 없겠다. else로 끝내셔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위쪽에서 얘가 이렇게 이미 더하기나 곱하기가 아닌 경우는 제외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이렇게 쓰실 필요 없이 네, 굳이 이렇게 쓰실 필요 없이 저라면 그냥 else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내용 이해되세요? 뼈대만 지금 만든 거예요. 뼈대만 만든 거고요.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할 일은 뭐냐면 return, result를 하면 되는 거예요. none을 리턴을 하거나 덧셈 결과를 리턴을 하거나 아니면 곱셈 결과를 리턴을 하거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result라고 하는 변수를 만든 이유는 이 result라고 하는 변수를요. 여기서 값을 세팅을 하거나 여기서 값을 세팅하거나 여기서 값을 세팅해서 제일 마지막에 그 값을 리턴하기 위해서예요. 리턴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어, 그리고 여기 있는 조건은요, 조금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조건식은요, 어떻게 쓰셔도 되냐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not value is. value가 없으면. 그죠? 이렇게 쓰는 것과 똑같은,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 조건식 대신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볼게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제가 비어있는 튜플, 비어있는 리스트, 비어있는 문자열,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false라 그랬죠. 그죠? 파이썬은 조건식 안에서 false로 취급하는 값들이 있습니다. false로 취급하는 값들은 0, 숫자 0. 0 이외의 다른 숫자들은 전부 다 true. 숫자 0은 false죠. 그 다음에 비어있는 문자야. 문자가 한 개도 없는 문자야. 이거 false예요. 그 다음에 리스트나 튜플이나 딕셔너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어있는 리스트, 비어있는 튜플, 비어있는 딕셔너리, 원소가 하나도 없는 그런 리스트나 튜플이나 딕셔너리는 전부 다 false예요. false.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비어 비어 있으면 false죠. 비어 있으면 false고 비어 있는 거기에 not이니까 true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밸류가 하나도 없는 경우 not을 써주게 되면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조건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죠? 네. 그래서 원소가 하나도 없으면 이런 뜻이에요. 이 얘기는 values가 한 개도 없으면이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때는 none. 그래서 le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직접 원소 개수를 찾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요렇게 비어 있는 거는 false다라는 거를 이용해서 요렇게 쓰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if문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더하기인 경우에는요, 시작값이 0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맞아요? 0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반복문에서 할 일은 values에서 값을 꺼내는데, result에다가 더하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맞아요? 음. 0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값을 더해주고, values의 두 번째 값을 또 더해주고, values의 세 번째 값을 또 더해주고. 이게 더하기일 때 할 일이고요. 더하기일 때 할 일이고, 곱하기일 때 할 일은, 자,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1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0부터 시작하면 곱해봐야, 그죠? 0 곱하기, 0 곱하기 1, 0 곱하기 2, 0 곱하기 3, 이건 곱해봐야 0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일 때는 1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1부터 시작하시고, 값들을 꺼내실 때, result 곱하기는 하고서 x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넌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는 모든 숫자들의 합계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는 모든 숫자들의 곱셈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셋 중에 하나.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값을 리턴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요렇게 하면 여기 작성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요, 에러가 발생이 되면은요, 그 밑에 있는 코드들은 실행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raise, 그 다음에 어떤 에러가 실행되면 함수 실행이 종료가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에러가 발생했는데 그 밑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리턴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리턴이 함수를 끝낸다 그랬죠. 리턴이 함수를 끝낸다고 했는데 raise도 마찬가지예요. raise 어떤 에러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순간에 함수는 종료가 되게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함수를 만들었고요. 이거 실행하셔야 됩니다. 함수를 만들었고 함수를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calculate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가변 길이 인수 줘야 되고 그 다음에 OP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우리 테스트 여기 보면 example이 있고 이렇게 하면 리턴 값 10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리턴 값 24다.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저거 그대로 동작하는지만 보면 1, 2, 3, 4 그리고 OP는 여기다 문자열로 더하기 이렇게 했을 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해서 10. 그죠? 문서에서 설명한 대로 나오고 있죠. 그쵸? 맞아요? 설명한 대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calculate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오퍼레이터를 곱하기를 하는 경우죠. 이거는 6, 4, 24, 그래서 24가 나오죠.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음. 자, 저기 문서 중에 example에는 없지만 calculate 그리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만 준 경우, 오퍼레이터만 뭐 더하기나 곱하기를 준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실행했을 때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죠. 제가 지금 이거 실행을 한 거예요. 실행을 한 겁니다. 출력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뭐가 리턴됐기 때문일까요? 넌이 리턴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되셨죠? 너는 없다는 뜻이잖아요. 없으니까 출력할 게 있어요, 없어요? 출력할 게 없죠. 이해되셨습니까? 정상적인 결과. 이거는 value가 하나도 없는 경우. value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none이 리턴이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calculate. 값이 있든 없든, 값이 몇 개가 있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오퍼레이터에다가 더하기나 곱하기가 아닌, 뭐 예를 들어서 빼기를 주겠다. 이러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value error. 아규먼트 OP는 플러스나 곱하기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 에러 메시지 있죠. 에러 메시지를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raise라고 하게 되면 raise 에러 이름은 찾아서 쓰시면 되고요. 뭐 타입 에러 또는 value 에러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에러 이름은 찾아서 쓰시면 되고요. 이 안쪽에 우리가 지정한 문자열이 실제로 출력해서 에러 메시지의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은 실행이 안 되죠. 여기서 에러가 발생해버렸기 때문에 밑에 if문은 실행이 안 돼요. 거기서 함수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함수가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그 가변 길이 인수가 그 중에서도 앞쪽에 있는 함수를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방식으로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경우,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런 거를 뭐 못 만드신다고 하셔도 뭐 크게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설명들이 이렇게 쭉 설명들이 있으면 그 설명들을 보면서 여기에 어떻게 값을 넣어야 될지 얘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그거를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가변 길이 인수가 앞쪽에 있죠. 가변 길이가 아닌 게 뒤쪽에 있죠. 맞아요? 자, 이 경우에 호출할 때 플러스라고 하는 거를 넣을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왜 에러가 나는지도 아셔야 돼요. 그죠? 에러의 내용이 뭐냐면 반드시 필요한 키워드 방식만 가능한, 그죠? 반드시 필요하고
키워드 방식만 가능한 OP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었는데 여기서 OP를 줬다 안 줬다 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어. 이유는 왜 그러냐면 모든 아규먼트들을 누가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얘가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가변 길이 인수가 모든 아규먼트들을 가져가 버릴 거기 때문에 얘도 밸류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1, 2, 3, 4라고 하는 숫자들 뿐만 아니라 더하기까지도 밸류스의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변 길이 뒤에서는 항상 어떻게만 해야 돼? 어떻게 쓸 수밖에 없다. 여기 에러 메시지에도 나오듯이 키워드 only로만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키워드 only로만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이런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만 아시면. 네. 질문 있으세요?